안녕하세요. 꼬마 빌딩 이야기를 가장 현실적으로 전하는 이사의 빌딩 인베스트먼트 리포트 이빌리입니다. 단순히 매매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매도인 입장에서 왜 팔았는지, 매수인 입장에서 왜 샀는지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하철역 근처, 동네의 메인 대로변, 약국과 병원으로 임차도 잘 차 있는 빌딩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좋은 동네인데 매물이 생각만큼 비싸지 않아요. 차임으로 이자를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매입해 볼까요? 이번 물건은 양천구 신정동 907-14 물건입니다. 신정역에서 도보로 한 2분 정도, 목동역에서도 도보로 한 5분 정도, 모목로 20m 대로변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이면도로 꼬마 빌딩이 아니네요. 양천구에서 현대백화점이 있는 오목교역만큼 번화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 목동 대단지 아파트들의 배후 수요가 뒷받침되는 그런 곳으로 동쪽으로 여의도 YBD나 강화문 CBD로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마곡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5호선이 쭉 통하는 대로변이라서인지 화려하진 않아도 공실 염려는 많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 99평에 연면적 302평,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지하 1층에 지상 6층, 1992년에 지어진 준수한 건물이네요. 주차는 4대까지 가능하고 건폐율은 48%, 용적률은 248% 정도 됩니다.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대지 면적이 꽤 되고요. 2004년에 엘리베이터를 넣고 대대적인 대수선을 해서인지 건물 외관도 세련되고 깔끔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매도자는 21년 11월에 57억, 토지 평당 5,700만 원, 건물 연면적 평당 1,900만 원 정도에 매수를 했네요. 최근에 64억 정도, 토지 평당 한 6,400만 원, 건물 평당 2,100만 원 정도에 매도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목교역에서 목동역, 신정역 사이에 대로변 물건들이 21년 이후 최근까지 매물이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에서 제일 번화한 오목교역 입구 쪽 물건들을 제외하고는 신정역 근처의 물건들은 이 물건과 비교할 만한 거래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건너편 신정동 908-15가 비슷한 시기 22년 8월에 거래됐었던 건데요. 200평짜리 물건이고 한 평당 5천만 원 정도 못되게 팔렸고요. 이 물건이 면적이 좀 넓은 편이어서 연면적 평당가가 굉장히 낮게 팔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코너고 또 용적률 300% 정도 가까이 받아서요. 연면적이 745평인 거를 고려하면 근본 물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훨씬 넓은 건물입니다. 토지 평당가가 아니라 연면적 평당가로 하면 한 1,3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오늘 물건 연면적 평당가로 1,900만 원에 샀다면 사실 매도자가 아쉽게도 조금 비싸게 산 것 같습니다. 그래도 4년이 못 되는 기간 내에 7.5억 정도의 차익을 거뒀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도자가 21년 11월에 부채를 약 35억 전후로 해서 매입을 했다면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를 대강 5% 정도로 놨을 경우에 3억 정도의 최초 비용을 추정할 수 있고요. 약 4년간 이율을 대체적으로 4에서 5% 정도였다고 계산할 경우 평균적으로 월 이자가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사이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자와 최초 비용을 고려했을 경우에 7.5억 정도의 차익이 거의 없어 보여서 오히려 손해를 봤을 수도 있고요. 현재 임차 구성을 보면 치과와 이비인후과가 3개층을 사용하고 2층은 학원, 1층은 약국과 의료기기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컨디션에 따라 월세는 다르지만 보통 대로변 1층의 차임이 6에서 10만 원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2층 이상 평당 차임은 그것보단 좀 낮을 것 같고요. 이 건물 연면적이 300평이니 부분 공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임차인 구성으로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보수적으로도 1,500만 원 정도의 차임이 나오는 건물로 보입니다. 다행히 매도인은 이 건물을 보유하면서 그렇게 큰 손해를 입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1년 하반기 한창 건물 시장이 꼭지에 다다른 때 매입할 당시에 3.13% 정도 수익률의 우수한 건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왜 팔려고 하는 걸까요? 과거 임차사 구성을 보면 22년 8월에는 건물 외벽에 간판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23년 10월에는 지금과도 같은 임차사로 채워져 있지만 매도인은 2년간 높은 금리와 혹독한 공실 리스크를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임차사 구성이면요, 이자 부담이 별로 없어서 쭉 들고 갈 만도 한데요. 매도인은 혹독한 시기를 겪은 데다가 생각보다 시세 차익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장기로 들고 가려면 물건의 매가가 가벼워 이자 부담이 적어야 하는데 금번 64.5억에 매수한 매수인 입장에서는 차임도 이자를 충분히 커버하고 가시성도 좋아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공실도 채워놓으면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들고 가기에 적합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같은 물건을 두고도 내가 어떤 시기에 매입했는지, 매입 시에 임차사 구성이 어땠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쓸지, 어느 정도의 보유기간을 생각하고 들어갔는지 투자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빨리 던져버리고 싶은 물건 혹은 오래오래 갖고 싶은 물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수인에게는 대로변 가시성 높은 메디컬 빌딩인 것이고 매도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처분하고 싶은 물건이었던 것이죠. 이래서 빌딩 투자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매매 사례는 내 손에 넣을 수 있는 적절한 가격대의 대로변 메디컬 빌딩이었음에도 투자 수익이 아주 좋지는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매도인은 단기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매입했으나 본 매물 입지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새로운 매수인에게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 나쁘지 않은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혹은 새로운 매수인 역시 단기 차익을 기대하고 매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매수인이 우수한 임차인을 들여서 공시를 줄이면 어느 정도 단기간 가격 상승의 여지도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에 대해 손해는 많이 보지 않으셨을 테니 금번 매도인에게 별점 5점 중 1.5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금번 이빌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른 매각사례 분석이나 궁금한 지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번 이사의 빌딩 인베스트먼트 리포트에서도 좋은 스터디 사례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